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스텝 4 문제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로 어떤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본 공간 S는 1부터 8까지, 즉 8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P와 Q는 지금 다음과 같이 178, 1567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사건 PQ와 모두 배반 사건인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PQ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죠. 배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사건을 뭐 A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A하고 P하고는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와야 되고요. 또 A하고 Q하고도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낼 수 있냐면 A는 지금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A는 지금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와 Q 모두와 배반 사건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A라고 하는 친구는 P의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에도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뭐뭐이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해봐야겠죠? 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지금 178을 제외한 2, 3, 4, 5, 여기까지 6까지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1, 5, 6, 7을 제외한 2, 3, 4,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 둘의 교집합 한번 볼까요? 여기에 둘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2, 3, 4 말고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즉 A라고 하는 친구는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이거를 부분집합으로 하는 그러한 집합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뭐가 되냐면 A의 가능한 원소의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하나만 있던가 아니면 3 하나만 있던가 4 하나 아니면 2, 3 있던가 이런 식으로 2, 3, 4의 부분집합이면은 이 P와 Q 모두와 배반 사건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몇 개냐면 8개입니다.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PA는 PB 플러스 12분의 5랑 같고요. PA 곱하기 PB는 6분의 1일 때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교집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 Q, B가 공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구했을 때 PA 교비가 바로 0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쓰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 있죠. 또 뭐가 있냐면 PA 합 B가 바로 그냥 PA 더하기 PB예요 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적어줄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뺄 것도 없어.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자, 마침 나는 PA 합 B를 구하세요. 즉 PA 더하기 P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한번 적어봐야겠는데요. 우리 PA를요 잠깐 편의상 스몰 a라고 표현을 해보고 PB를 편의상 계속 쓸 거니까 B라고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A는 B 플러스 12분의 5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B는 6분의 1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자 2개씩 2개니까 이 둘을 잘 열림만 해주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A 대신에 B 플러스 12분의 5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B는 그대로, 그 다음에 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전개를 해보면 B제곱 플러스 12분의 5B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뭐를 곱하면 좋을까? 분모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양변에 12를 곱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2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양변에 12를 곱하는 순간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b 제곱 플러스 5b 마이너스 2는 0을 여기에서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 6, 그 다음에 뭐 2, 1 이렇게 하면요. 2, 6이 12 돼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3, 4, 3,
4, 그 다음에 2, 1 이렇게 하면 4, 2, 8,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플러스가 될 친구는 바로 얘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플러스 8 마이너스 3에서 5b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3b 플러스 2, 그 다음에 4b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절대 b라고 하는 친구는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b는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값만 나옵니다. 따라서 3b 플러스 2가 0이 되진 못하고요. 4b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b는 4분의 1이에요 라고 하나 구해줄 수 있겠다. 자, b가 4분의 1이면 어디다 대입을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4분의 1 대입하면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8 12분의 5죠. 그래서 합쳐져서 12분의 8 이렇게 됩니다. 4, 2, 8,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A와 B를 더해달라고 한 거니까 3분의 2랑 지금 4분의 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12로 통분하면 8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따라서 12분의 11이라고 하는 우리가 확률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8개의 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3개의 점을 택하여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8개의 점이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이렇게 8개의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거래. 그러면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나는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서 얘는 전체 경우의 수지만 그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 원주각이라는 걸 배우면서 원의 지름을 지나는 그때의 원주각은 항상 90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를 지나더라도 90도, 여기를 지나더라도 90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지름이 하나 결정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기도 반대쪽으로도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6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름 하나에, 지름 한 개에 지금 6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지름이 총 몇 개가 생기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 그러면 지름 하나, 그 다음에 지름 둘, 지름 셋, 지름 넷 해서 총 지름이 4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름 4개이면 직각삼각형이 그때마다 6개씩 생기니까 24개 직각삼각형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8C3분의 지금 2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8C3 계산해봐야겠죠? 8, 7, 6, 3, 2, 1 이렇게 해서 밑에는 56입니다. 56, 24 따라서 8, 3, 24, 8, 7에 56 해서 답은 7분의 3이 있나 봤더니 바로 1번에 있네요. 그래서 7분의 3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지금 표본 공간 S에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PA라고 하는 친구는요. PA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확률이기 때문에 0부터 지금 1까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B라고 하는 친구도 지금 뭐라고 해줄 수 있냐면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서 아래를 뺄 거예요. 지금 PA 마이너스 PB의 최대 최소의 우리가 범위를 구해줄 건데요. 구할 때는 우리가 우선 위에서 아래를 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볼 거야. 자, 0에서 0 빼면 일단 0이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에요. 1에서 0 빼면 1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1 빼면 0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최대 지금 1까지라는 범위 내에서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PA-PB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니까 기억번 맞겠네요. 그 다음에 B-A가 S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B에서
A를 뺐더니 전체 집합이 나왔대.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을 뺐는데 그냥 전체 집합이 구성이 됐다라는 건 이 경우밖에 없어. 누가 있냐면 B가 S이고 하나도 빠지질 못하는 거야. A가 공집합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P, 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PS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확률이 1이겠고요. 그 다음에 PA는 지금 공집합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니까 얘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B에서 A의 확률, 지금 PB가 1이고 그 다음에 PA의 확률이 0이니까 PS의 확률도 1이죠. 그래서 등식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번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집합이 전체 집합이 됐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도 S일 수밖에 없고 B도 S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A와 B의 교집합, 그러니까 작은 집합을 했는데 공통인 교집합을 했는데 그게 S가 나왔다는 건 얘도 S, 얘도 S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PA 더하기 PB를 해주세요 라는 말은 결국엔 PS 더하기 PS를 해주세요 라는 말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PS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아요. 이렇게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1이 3보다 왼쪽에 있거나 뭐뭐 하거나 1과 3 사이에 2개의 숫자가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여기에서 얘를 A라고 할 거고요. 얘를 B라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5 팩토리얼, 즉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20까지가 우리가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의 확률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A의 경우의 수는 1이 3보다 왼쪽에 있거나 이랬어. 왼쪽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래. 그러면 선생님이 1하고 3을 똑같이 AA라고 하는 문자로 해볼게. 1하고 3, 그 다음에 2, 4, 5. 어차피 1하고 3에 있어서 1이 3보다 왼쪽에 순서가 정해진 거라잖아. 그러니까 AA라고 두고 그 AA 자리에 1, 3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생각을 하자. 알겠지? 그럼 전체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AA 2개가 중복되죠? 그 자리에는 순서대로 첫 번째 A에는 1을 넣고 두 번째 A에는 3을 넣는다. 나중에 다 배열하고 나서 나중에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는 5, 4, 3, 2, 1, 그 다음에 2, 1. 그러면 여기는 6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A가 해당하는 건 60까지고요. 그 다음에 B 또 해볼게. B에서 뭐라고 했냐면 1과 3 사이에 2개의 숫자가 있을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1하고 지금 3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 1하고 3 사이에 여기 두 자리에 먼저 두 숫자를 뽑을 거야. 두 숫자를 뽑아볼게.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숫자가 있잖아.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도 할 거니까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여기에서 바로 2개를 선택하여 나열까지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과 3 사이에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면 3과 1이어도 괜찮은 거야. 3과 1이어도. 그래서 3P2 곱하기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지금 1, 3이 자리 바뀌는 거. 1, 3 자리 바뀌. 근데 여기에서 이 4개의 숫자랑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뽑았다고 해보자. 이 4개의 숫자랑 나머지 5라고 하는 숫자도 서로 자리를 바꿔줄 수 있잖아. 5가 맨 끝에 올 수도 있고 5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남은 한 숫자의 자리가 숫자와 자리 바꿈.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B의 경우에서는 뭐냐면 3, 2, 6, 4, 24입니다. 24. 근데 여기에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1이 3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즉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1, 3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일단 2개를 뽑아.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나서 5가 여기 앞에 있거나 여기 앞에 있거나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지금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냐면 P, A 더하기 P, B
마이너스 P A교비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즉 120분의 전체가 120이죠. 그리고 나서 A가 나올 수 있는 게 6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0분의 B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24예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 바로 12가지니까 120분의 12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20분의 여기까지 하면 84인데 여기까지 하면 72가지예요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6일은 6, 6이 12,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겠죠. 4, 32, 4, 5, 20 그래서 5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 확률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5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일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했더니 지금 그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5의 배수일 확률을 A라고 할 거고요. 3,500 이상일 확률을 B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체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5개의 숫자 중에서 지금 4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120가지예요 라고 되겠네요. 이게 전체야. 그런데 여기에서 택한 수가 5의 배수일 확률, A일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4자리를 나열을 하는데 맨 끝자리에 5가 오면 5의 배수가 되거든. 그래서 나머지 3자리만 선생님이 여기에 나열을 해주면 돼. 그러면 전체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4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3,500 이상일 확률이랬습니다. 그럼 3,500 이상일 확률이면 여기가 3이고 그 다음 얘들아 5보다 큰 숫자가 올 수가 없지. 왜 5보다 큰 숫자가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3,500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상일 확률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나머지 1, 2, 4 중에서 여기는 바로 1, 2, 4 중에서 지금 2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즉 얘는 3, P,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3이 6, 6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맨 앞자리가 3이 아니라 또 누가 올 수 있냐면 맨 앞자리가 4가 오거나 5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4가 오는 경우는 나머지 3자리를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맨 앞자리에 5가 오더라도 어때요? 동일합니다. 5가 오더라도 3자리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B 경우의 수는 뭐냐면 B의 경우의 수는 지금 아까 6가지랑 그 다음에 24가지, 그 다음에 24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48에다가 6을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54예요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근데 A이면서 B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5의 배수이면서 중복이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맨 끝자리에 일단 확실히 5가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앞자리가 3이 올 수 있고 5가 올 수 있고 그럼 여기는 뭐가 올 수 있냐면 근데 5가 2개나 중복되니까 이런 케이스는 되지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맨 끝자리가 5가 오는 것까지 오케이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자리 4 아니면은 맨 앞자리에 5가 올 순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 2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따라서 6가지입니다. 자, A교 B에 해당하는 거는 6가지밖에 되지 않도록. 맨 앞자리에 3이 오는 경우나 맨 앞자리에 5가 오는 경우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다른 4개를 우리가 하나씩만 선택을 하는 거라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120분의 24, 그 다음에 지금 뭘 해줄 거냐면 더하기 124분의 54 하고 나서 중복되는 120분의 120이죠. 120분의 6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120분에 우리가 24 더하기 54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78인데요. 6 빼니까 72가 되겠네요. 그래서 120분에 72 이렇게 해주면 돼요. 12, 6, 그 다음에 10. 그래서 얘도 5분의 3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나 봤더니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지금 임의로 한 개를 선택을 했을 때 먼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z, z 마이너스 x가 0이 아니다를 만족할 확률이 p분의 q입니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 단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하분수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둘을 더해주세요 라는 말인데요. 우리 근데 이 x-y, y-z, z-x가 곱해서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게. 그래서 선생님은 거꾸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전체 1의 확률에서 어떤 확률을 구해줄 거냐면 바로 x-y, y-z, z-x가 곱해서 0이 되는 이거인 확률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반대의 개념인 x-y, y-z, z-x가 0이 아닌 확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은요,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지금 10이면 됩니다. 10.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선은요, 이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바로 그냥 3H1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서로 다른 세 종류에 대해서 더해서 10이 되도록 만드는 그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x-y, y-z, z-x 얘를 만족하는 걸 뭐 A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A의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즉 둘 중에 하나만 같고 그리고 Z가 다른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개가 모두 다 같아서 지금 10이 되는 경우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들아 X랑 Y랑 Z랑 모두 다 같으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려면 그때는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3X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X가 3분의 10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0 더하기 0 더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8,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6,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더하기 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 4 더하기 4 더하기 2, 그 다음에 5 더하기 5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죠. 자, 그러면 6개가 있는데 X랑 Y가 둘이 같을 수도 있고 Y랑 Z가 둘이 같을 수도 있고 Z랑 X가 같을 수도 있어요. 즉 얘가 XYZ일 수도 있고 YZX일 수도 있고 ZXY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6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총 3개씩 나올 수 있어. XYZ, 뭐 YZX, ZXY 이런 식으로. 그래서 18가지입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3H10도 계산해볼까요? 3 더하기 10 하면 12, C10. 그 다음에 12, C2 이렇게 계산해주면요. 12, 11, 2, 1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66이에요.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 지금 66분에 누굴 빼줘야 되냐면 18. 먼저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볼게요. 6, 3, 18, 11. 따라서 11분의 3을 빼주는 거니까 11분의 8이에요.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래서 11이랑 8을 더해줘서 최종적인 답은 19예요. 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더니 X는 PQRS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 2, 3입니다. 이랬을 때, 더했을 때 그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함수가 더했을 때 8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구해주세요. 그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요, X에서 Y로 그냥 가는 함수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FP라고 하는 친구가 1, 2, 3 중에서 하나야. 3가지 중에 하나. FQ라고 하는 친구도 3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3의 4제곱으로 전체 경우의 수는 81가지예요. 라고 먼저 적어줄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더했을 때 8이 되는 경우의 수, 이거를 만족하는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더했을 때 8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1, 2, 3 중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뭐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8개가 나오거나 8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뭐 1, 그 다음에
2, 2, 3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전체 8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3개의 수, 즉 1, 2, 3만을 이용해서 4개의 합이 8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또 있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봐봐. 1, 2개, 3, 2개, 그 다음에 2, 2개, 1, 3, 그 다음에 더해서 4가 되는 케이스로 그 다음에 2, 2, 2, 2 이렇게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는 이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한 가지냐면 얘도 2, 2, 2, 2 모두가 다 2가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1, 2, 2, 3일 수도 있고 1, 3, 2,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지금 두 개의 수와 같은 두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4팩, 2팩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같은 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4 곱하기 3, 2 곱하기 1 해서 6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팩, 그 다음에 2팩, 2팩입니다. 여기가 중복되는 두 수를 1, 1, 3, 3, 1, 3, 1, 3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는 거야. 4,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2, 3은 6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가 잠깐 계산을 해보면 4, 3, 2, 1, 2, 1 이렇게 하니까 지금 12가지가 나왔어야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8, 1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81분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19가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19는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되지 않고요. 우리 확률 구하세요 하면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가 9분의 7이고요. PB가 15분의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PA 교비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먼저 첫 번째, PA 교비는 당연히 PA에 속해 있는, A 교비는 A에 속해 있기 때문에 P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다. 얘가 9분의 7이죠. 그 다음에 PA 교비는 누구랑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PB보다도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5분의 9, 7, 5, 35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긴 45분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몇 배 한 거니까 3배 한 거니까 3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지금 PA 교비는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냐면 15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쓸 수가 있냐면 P, A 합 B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PA 합 B는 최대 아무리 커봤자 전체 집합인 1을 넘어가지 않겠죠. PS 즉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PA가 9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PB가 지금 15분의 1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교비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45분의 35 더하기 45분의 33 마이너스 PA 교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45분의 지금 여기가 68이죠. 68 그리고 선생님이 1을 이쪽으로 이항해 오고 마이너스 PA 교비를 이쪽으로 이항해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PA 교비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는 45분의 45만큼을 빼주는 거니까 45분의 45를 빼주면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분의 23보다 PA 교비가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PA 교비가 15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5분의 지금 23보다는 크거나 같고 PA 교비가 그 다음에 15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얘가 최대 라지 M이고요. 얘가 최소 스몰 M 이렇게 되니까 M분의 M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M분의 M은 뭐가 되냐면 15분의 11분의 그 다음에 45분의 2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15, 3. 그래서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 33분의 23. 여기까지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분의 m을 써주세요 이랬으니까 33분의 23까지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우선 스텝 4 문제 한번 마무리해 보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